예, 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첫 영어 내신 100점. 가슴이 설레입니까? 잠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분이 좀 좋아졌죠? 그 중딩이든 고딩이든 그 첫 영어 내신을 대하게 되면은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학기가 있어가지고 초딩이랑 뭐 다를 바 없는 생활하다가 첫 시험 보려고 그러면 중압감이 느껴지죠. 고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오면 왠지 좀 근엄함도 느껴지고 위압감도 느껴지기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압감을 왜 느껴요? 잘 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 마음을 맞추면 될까요? 그렇죠. 중압감보다는 기대감에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아주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느라고 많이들 하는 패턴이 용한 과외쌤도 알아보고 용한 학원도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과외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적 요인이죠. 그 외적 요인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적 요인이 당연히 있겠죠. 내적 요인은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성적은 자기 인생인데 그걸 왜 남한테 맡길까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험 보고 못 본 다음에 학원 탓하고 과외 탓하면서 빠져나갈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행동 보이시는 분은 나중에 사회에서도 그럽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덤탱이 씌우는 짓을 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100% 나의 책임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생활하세요. 그러면 뇌가 굉장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확실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성적 안 나왔던 거 다 내 탓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쵸? 뭘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죠. 뇌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100% 나의 책임. 너무나도 좋은 말이니까 머리에다가 좀 새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살펴본다기보다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공부 방법을 모름. 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짚어볼까요? 오래 앉아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서 책 한 페이지 피고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어요? 오래만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공부하는 거를 정확히 체킹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지 애가 공부했다 안 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애 말로만 2시간 공부했다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시간제로 측정하는 게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애들 입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애들이 얘기하는 게 공부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공부 방법은 몰라도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걸 잘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쭉 계신데 어머님 요리할 때 생각해 보세요. 특히 김치 만들 때, 김치 처음 만들 때 어땠어요? 방법 몰랐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친 김치 만들었고 다음에 만드니까 좀 더 잘 만들고 지금은 어때요? 머릿속에 스테파돼 있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끓이는 거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스테파돼 있죠. 그게 왜 스테파가 됐겠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가지고 많이 하면은 결국에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효율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입니다. 본인만의 공부 패턴을 찾아야 되고 본인만의 공부 효율성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다가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양은 결국에는 질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은 질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많이 한 다음에 효율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하고 다른 과목의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뭐냐? 해결책부터 얘기해주면은 이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의식 있는 공부를 한다가 해결책입니다. 이 의식 있는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매번 공부할 때마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30분 동안 영어 단어 10개를 외운다고 쳐봐요. 그럼 요번에 공부할 때는 12개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14개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단어 양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올려가게 되면은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뇌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전 의식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식이 없이 나는 원래 30분에 10개 단어만 외우면 되니까 10개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맨날 해봤자 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그 기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식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뇌가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좀 알려 주면은 영어 내신 공부법이죠. 구체적인 것도 뭐 별게 있겠습니까? 영어 내신 같은 거는 사실 뻔합니다. 일단 본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본문 충실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일단 꼼꼼하게 해석해 봐야겠죠. 주어 동사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빈칸 같은 거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빈칸 뚫어놓고 어떤 단어가 들어있을까? 결국 본문을 충실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됩니까? 영작을 해보면 됩니다. 영작을 해보게 되면은 문법 모르더라도 서술형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준비시키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서술형을 위해서입니다. 서술형 위주로 준비하게 되면은 의외로 객관식에서는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본문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코스를 마친다가 중요합니다. 영어 내신은 무조건 본문 충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영어 내신 공부 비법을 알고 싶으면은 그 튜토리닷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튜토리닷컴에 들어오면은 영어 내신 비법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 허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잘 만든 거 띄어쓰기 하나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내냐?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와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영어 내신 100점 꼭 맞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자기 자신이고요. 100% 여러분의 책임,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메시지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화이팅!